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소미입니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곤드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계속된 관심이 주목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을 읽는 눈,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암호화폐 흐름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을 드리는 순서죠. 주간 코인 동향 신디케이터 김기성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베이직의 스펜 물러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랫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의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또 어떤 안건들 올라와 있나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로 시장의 이목이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안 기조가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 개발 마무리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브라보다 먼저 출시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책보고서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업 10곳 중 8곳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금 부족과 까다로운 투자 유치 등 난제가 거론됐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거론되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네 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이 비트코인에 쏠린 시장의 눈. 결국 비트코인이 최근에 횡보장 속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세 번째 안건인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CBDC 개발 박차를 가한다는 것,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암호화폐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 네, 비트코인에 쏠린 시장의 눈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움직임에 대해서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오늘은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 CBDC 개발 박차하는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과연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그다음에 대중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실제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사용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지금 굉장한 가치 우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지켜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의견 주셨네요. 중국 인민은행을 CBDC 개발 박차한다는 이 소식과 관련해서 또 비트코인 강세 이 부분 너무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먼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 요즘 보면 상당히 좀 조용합니다. 요즘 네. 뭐 좀 잘 되고 이렇게 북적북적 되고 또 미덕 가서 또 좋은 사은품도 많이 주고 옛날에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매니아층도 많이 생기셔서 미덕 가면 꼭 보이시는 분도 꼭 계시거든요. 네. 스카 입고 오시는 분도 여러 명 계시고도 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썰렁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블록체인 쪽의 어떤 한파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뭐 매출로 잘 나오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마련이 돼야지 또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당히 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면
또 어떤 뭐 규제라든지 이런 정보의 어떤 눈치 보기 이런 부분도 좀 계속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업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제한 사항이 좀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블록체인 기업 10개 중에서 8곳이 매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적으로 좀 자료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의 한 80% 정도는 결국에 대기업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 보면 뭐 5인 미만의 중소기업 연매출 10억 미만 이런 쪽으로 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떤 반등에 대한 묘미도 보여주면서 블록체인 기업들도 좀 중간 그러니까 어떤 중견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좋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또 추후에 또 젊은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인원들도 내가 한번 블록체인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기존에 초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근근히 좀 버텨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거래소 몇 군데 위주의 그런 어떤 수익 구조 또 블록체인 개발업체 중에서 거의 대기업이 이제 어떤 끼고 있는 그런 것들 외에도 상당히 좀 다양한 수익 구조가 좀 발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여겨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사람들도 이제 몇몇 메이저 네. 코인들 위주로만 이렇게 관심도 쏠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될지 또 비트코인의 또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그리고 첫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오늘도 세 분께서 한 이슈를 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안 나눠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트코인 지금 최근 시세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최선준 부대표님 어떤가요, 요즘 비트코인? 네, 한창 이제 한 2달 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네. 이제 9K, 11K 과연 9K를 깨서 내려가서 8K를 볼 것이냐 아니면 11K를 깨서 이 12K를 넘어서는 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설 것이냐라는 그 중간에 이제 블락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9K와 11K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은 저는 방향을 아직 선정하지 못한 채 시세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장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게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사실 9K와 11K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그 투자자들과 자산들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K를 넘어서면 더 안정적인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이 주변 환경과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이제 좀 이 비트코인 시세랑 가장 연동해서 많이 보는 것은 이제 벡트가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 벡트의 이 선물 거래소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 그 흐름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위한 어떤 준비 자세,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금 시세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현재 상승장이라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호재들도 많이 눈에 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요, 많은 인사들이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발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박승원 대표님? 금주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는 거래소에서 이제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하고 후오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알트들의 이제 시장이 올 거다. 이런 제시를 하고 전망을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호흡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호흡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 살 것인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설문했는데요. 이 설문 결과가 한 57%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 홀드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 7% 정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 그리고 약 한 22% 정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겠다라고 해서 현재 사람들의 심리도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를 거다라는 거에 심리가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보에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살 건가 보유할 건가 이것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질문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2만 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55% 정도가 2만 달러 이상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55% 정도의 답변이었고 한 45% 정도가 이제 2만 달러 이상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낸스와 호흡이 사례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비트코인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요. 최근에 구글의 트렌드 지수에서 비트코인이 노딜 브렉시트를 앞섰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윤선 팀장님? 네, 우선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뭐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 수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척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구글이면 아무래도 이제 검색 기반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브렉시트를 앞서고 있다라는 점은 뭐 아무래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특히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뭐 브렉시트 외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람들 같은 경우 기존의 비트코인을 이제 안 보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이제 뭐 금리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처,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탈중앙화돼 있는 뭐 금융상품, 디파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늘어나면서 디파이에 대한 구글 트렌드도 최근에 좀 많이 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도 커져가고 있고 결국 이제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 저는 예전에도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할 때도 상당히 좀 자주 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수가 어떤 큰 투자에 대한 지표의 어떤 선행 지표로도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이 늘어났다는 것은 향후에도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이 딱 오른다기보다도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발판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또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뭐 추후에도 뭐 계속적으로 뭐 자국 보수주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로 되다 보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그런 보수적인 그런 물결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국 보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 특히나 뭐 어떤 무역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 관세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다 보면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대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구글의 트렌드 검색 지수를 투자의 선행 지표로도 많이 보긴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그렇게 검색이 많이 되는 걸 보면 앞으로 가격 상승의 발판을 또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방금 또 설명에서도 해주셨듯이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불황 이야기 또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궁금한 것이 뭐 DLS, DLF 사태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연결 지점에 대해서 정윤선 팀장님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좀 바쁘네요. 네. 우선은 이게 굉장히 어떤 이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상품의 하나로 인식하는 시대가 곧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저금리 시대 때 관심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었냐면 여러분들도 뭐 거의 뭐 TV 뉴스를 딱 키자마자 거의 초반에 나온 뉴스가 은행에다가 뭐 DLS나 DLF를 투자를 했는데 뭐 1억 투자한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시죠. 나는 이제 3%, 4% 이자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뭐 70% 났습니다. 3천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런 뉴스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금융상품에 8천억 정도 몰렸다는 뜻은 3%나 4%의 금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뭐 국내로 봤을 때는 보통예금 통장처럼
것처럼 언제든지 돈을 빼가고 넣을 수 있는 자산이 계속적으로 커져나가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1년 만기나 2년 만기 금융상품이나 뭐 단기로 놔두는 금융상품이나 거의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저금리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쏠림 현상이 나중에 커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뭐 검색수도 커지고 뭐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도 커져가다 보면 나중에는 최근에 이제 뭐 트렌드나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그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뭐 대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중에서 금리가 두 자릿수 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선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랜딩 서비스 같이 초반에는 사람들도 좀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제 좀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안 되겠지만 쏠림 현상이 한번 딱 어떤 트리거가 발동을 되는 순간 금융자산 중에서 상당히 큰 자금이 몰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언제쯤으로 보냐면 아무래도 뭐 삼성이라든지 뭐 카카오 이런 기반에서 상당히 어떤 금융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페이에 대한 결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금융 서비스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과 맞닿아졌었을 때 상당히 큰 자금이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금리가 떨어지는데 지금 왜 이게 DLS나 DLF 같은 것들이 이제 손실을 났냐면 독일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터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익 나다가 한번 터치를 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상당히 크게 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도 국채가 마이너스 나는데 왜 더 마이너스 떨어지냐면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금리가 더 떨어졌을 때 아니면 국채를 더 높은 가격에 살수록 채권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 특히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은행에 넣는데 손실이나?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되지? 이렇게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금에 대한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커져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경기의 불안이 왜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를 또 회복시켰는지 이 점에 대해서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금융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점이 눈길이 갑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은 현재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 이 점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선준 부대표님 어떤 상품들이 또 현재 또 호재 이슈로 거론되고 있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벡트가 내고 있는 이 그 선물 거래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저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9월 6일 결국 내일인데 내일 내지 모레 이제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으로 벡트의 선물 거래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의 실물을 자산을 수탁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라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얼만큼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벡트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세상에서 좀 그 패권을 잡아보겠다라는 거에 가장 그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트가 6일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9월 말일경에 선물 거래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 그 파생 상품 쪽에서도 좀 굵직한 이 거래소가 탄생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비트코인 시세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또 주목해서 볼 만한 팩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또 어떻게 이어가게 될까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성호 대표님 보시기엔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예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30일경에 부터 딱 일주일 동안 2017년 12월 7일까지 정확하게 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이 일주일 동안 2배 오를 당시 가격이 한 1,100만원에서 1,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딱 지금 시점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 그래프를 쭉 그리다가 갑자기 일주일 동안 폭발적인 그래프를 그린 게 1,200만 원부터 2,400만 원까지의 이제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딱
예전 시점에 폭발적으로 오르기 전 시점에 거의 최고가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한 번 더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상승의 우상향 그래프는 계속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정도 비트코인 히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우상향을 결국에는 하는 그림을 그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벡트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쪽은 스테이블 코인 방향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투자 상품은 결국엔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에 관심이 생길 거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망은 상승을 할 것 같지만은 폭발적보다는 디딤돌을 가지고 차츰차츰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차츰차츰 우상향을 그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거래소 입장에서 보셨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 변화는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뭐 비트코인 거래량, 전세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비트코인과 함께 같이 항상 얘기되는 것이 이제 알트코인은 과연 그럼 죽는 것이냐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점유율이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들이 나왔다가 사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장주가 하나 생기고 그걸 따라가는 이제 뭐 2등, 3등 주식이 생기고 그걸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결국 지금은 시장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의 전체로 보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에 밀리는 게 맞는데 사실 알트코인 중에서도 사실 괜찮은 코인들은 결국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시세와 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생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뭐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앞으로 상황을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고 또 열어둔 상황으로 또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윤성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오늘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저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이렇게 좀 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장밋빛 친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선물 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또 제2의 비트코인 같은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점유율도 올라가고 또 니즈가 큰 거일수록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곧 투자의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변화가 곧 투자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훈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암호화폐 왕자의 자리는 현재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왕자 자리는 저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왕자 자리에 있을 거고 그 왕자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코인이 언젠간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들이 아주 주옥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최선주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암호화폐라는 거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런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단순히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내에서의 1등 주식, 1등 코인이 아니라 사실 다른 투자 자산들과 경쟁하고 있는 이 입지까지 올라오는데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이게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당당히 서는 이 과정의 모습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사실 이 업계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가감하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이 만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신디케이터의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간의 코인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방향을 예측하는 주간 코인 동향,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약 1,623달러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보다 약 4.53% 상승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디케이터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는 앞으로 있을 한 주 동안 약간의 하락 및 횡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ETF의 어떤 승인 발표가 나면서 더욱더 좀 탄력을 받은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1,600달러의 저항을 받는 부분은 강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약 3주 전에 저희가 1,500달러의 저항선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을 과감하게 돌파할지 안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점유율과 시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다시 한번 70%를 돌파하였고요. 그리고 시총 같은 경우는 약 2,700억 달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 상승이 시가총액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 상승을 비트코인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은 시총 상위 10개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10개 프로젝트 중에 먼저 1위부터 5위를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를 보시게 되면 6위부터 10위 가운데서도 역시나 테더라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평균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2.8%인데요. 여기서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률을 제외한다면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시총 상위 10개 프로젝트 모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았다는 것을 반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위 100개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상승률 탑5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프로젝트들이 이제 상승률 높게 보여주는데요. 단 2개의 프로젝트만이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더시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는 약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신더틱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는 연초보다 무려 12배 이상 상승한 가격입니다. 더불어서 지난 8월 중순에 카이버 네트워크의 상장 후에도 여전히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탑5 프로젝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랜드를 비롯해서 에너지까지 굉장히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약 30%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 30%가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비롯해서 55위에 앵커를 했는데요. 이 하락의 요인으로는 알고랜드가 가지고 있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시장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채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현명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 주간 코인 동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디케이터.com 또는 신디케이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암호화폐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이직의 스벤 몰러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show. Hello, thanks for having me. Yes, nice to meet you. And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please? Yes, so my name is Sven Meller. I'm the CEO of Basic. So I'm happy to be in Korea. A brief introduction from my side. So I worked for Ernst & Young in the management consulting. Here's where I started my blockchain career, also focused on the financial sector. Afterwards, I co-founded Swisscom Blockchain, the blockchain subsidiary of the Swiss National Telecom. And now I came to Korea to start this wonderful venture called The Basic. Oh, thank you. Then now I'd like to start talking about your project. What is Basic and what's Basic all about? So Basic strives to be the future of banking, right? So we want to take
the age of digital assets, Yes. assets based on blockchain,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nd build the financial layer on top of that, right? Rebuild the financial layer on top of that. Future banking it is basic. And how did Project Basic first take off? And can you tell us about the past and current processes of Basic and what problem Basic want to solve then? So maybe I start with the problem, right? So in my long career as a consultant focused on blockchain, I advised many blockchain companies and banks who are dealing with crypto assets. And there's one big problem. So the crypto industry is heavily underbanked. For example, if you're a mining company, your asset with which you deal is Bitcoin, for example, right? But you need to pay your salaries in fiat, right? So, but it's difficult, you know, if you mine in Bitcoin, then you need to broker the Bitcoin, you need to hedge the Bitcoin, then you need to pay out the fiat to your employees. So it's a very complicated process, right? So you cannot take any loan where you take your crypto assets or digital assets as a collateral, right? Yes. And so so the basic banking infrastructure is missing, right? And we want to build this. Okay, there is a lack of clear criteria in crypto market, and in this situation, is there any reason that you are targeting crypto market? Yes. So we think that the technology blockchain is the way to digitalize assets in the future, right? Yes. And cryptocurrency are the first kind of this new digital asset, right? And this makes dealing with assets, right, and with money more cheap, more efficient, more transparent, right? So we think this is the future. So that's why we also, if you want to refactor the banking industry, right, we need to do it based on this new asset class. Okay. Then what's the format of Basic? Could you tell us about some of the features of Basic? So we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whole legal structure. Of course, there's a lot of compliance and regulations we need to figure out. But we will start with some products, right? The first product is that we're offering interest accounts. So you give us your cryptocurrency, and we keep them safe in a custody solution where we work with enterprise clients and also with banks. And you get interest on that, right? So which was not possible before. The second product we're going to offer is that we're giving you loans based on your crypto collateral. This means you have, for example, 10 Bitcoins, but you want to buy a car, right? And you don't want to sell the Bitcoins because maybe you think the price will increase over the future. So you give us the Bitcoins, we keep them safe, we take them as a collateral, and then we're paying you out stable coins with which you then can pay the car, for example. Okay, I see. Then which services that Basic is giving? Can you repeat the question? Which services that Basic is giving to the real users? So first of all, we put like the experts of the industry together, right? So we have like a lot of expertise in terms of the risk model, the technology, how we keeping the crypto assets safe, right? So just from that perspective, we are very good addressed to give us your assets, and we make sure that they're not getting stolen or something like that. But on top of that, we're offering you financial services. So this means if you need money, right, we can help you out with a loan, right? If you want to make money based on your assets, right, we're offering you banking services on top of that. Okay, regarding then, what is the currency in which a real user can use, and will the currency be converted to the currency of each country that the customer will use? So we will, because of regulation and compliance, we will start purely with digital assets. So this means stable coins and the top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and so on. At one point, of course, we will deal with fiat currency, so real money like euro, US dollar, whatever, Yes. to loan out. But therefore, we need to apply for different licenses, such as banking license in different jurisdictions. And only then we can do it, right? But with the way we set it up, it's actually quite simple, right? So maybe you have to go
through one intermediary, but you can get like fiat currency directly in the local currency you deal with, right? Okay, that is amazing. Then cryptocurrencies volatility can be an advantage or disadvantage. How did you respond to this then? I mean, for us as a company who needs to manage the risk for the clients of the Yes. volatility, right? Yes, it is. So you give us a volatile asset such as Bitcoin, and we give you a stable asset, right? For us, it's very important to manage it. So we developed with our chief risk officer, which is a famous professor in a Korean university, mathematical models, which we took from the banking industry and applied on crypto. So you need to change, of course, these models because like the assets have like different underlyings, different volatility than real assets, right? And based on that, we built risk models which give us the right advice how to deal with that kind of problem. On top of that, we built automated technologies, right? So the advantage of crypto trading is that you can 24 hours, 7 days, you can trade and liquidize your asset at any time, right? So if there's a problem with the collateral, so the price goes down of Bitcoin, right? So we do partly sell of the collateral to stack it up, to secure the loan, right? Yes. Or we give you a notice that you need to stack it up, right? So with this loan manager or risk manager and automated process, we are pretty safe in dealing with the volatility, right, for our clients. Okay. If so, how does the volatility of cryptocurrency apply to real customer? Is there any example? Yes, I mean, it's like in a lot of industries, right? Oh. In like if you have like a real mine, Yes. sometimes iron or other metals, they're also very volatile, right? Also in farming, right? So you need to secure against this volatility because you need to plan your operations for the next 1-2 years. Same as with a lot of crypto companies, such as exchanges, right? Or mining companies. So, for example, if you need to pay out salaries or you need to buy new hardware, right? But you think you're in a situation where the price is very bad and because of volatility, it will change in the near future, right? But you're kind of forced to get liquidity, then you have a big issue, right? And exactly this issue we want to solve. Okay. Then what are the cryptocurrencies that Basic handles, such as any altcoins? So, of course, at the beginning, we'll focus on the main cryptocurrencies, such as Bitcoin, Ethereum, like everything what is like in the top 10, top 20, right? There's like some technical things we need to figure out about like some special currencies like IOTA, right? In general, we can deal, so our system can deal with any cryptocurrency as long as there is volume, right? So as we bring like banking to the digital asset world, right? Of course, we will build new methodologies that we also can deal with less volatile collaterals, right? But for the beginning, we deal with the major cryptocurrencies. Okay. Then how can users with other coins use Basic? Do you exchange your own coins inside Basic, or do we have to purchase and use other cryptocurrencies separately? So we're using our own token in a model which is kind of proven in the crypto market. So you can use our token to stack up your collateral, right? You're getting benefits from that. You can choose to get your interest in our token, and then you're getting a premium on top of that, right? But also you can pay back the loan in our token, right? So we're trying to incentivize our users to use our token. And with that, we create new tools and mechanisms to steer our financial products, right? Okay, that is amazing. There are projects that use cryptocurrencies as an asset. How do you compete in the same market? Is there any strategies? So, of course, so we have like competitors, but I would say our main advantage is that we are really professionals, right? So, like I'm working in blockchain industry for a couple of years already, but I always worked with corporate clients, right? So I advised banks, family offices, enterprises. I was building up the blockchain subsidiary of a national telecom company, right? I was working for a big audit company. So
it's kind of a shift, right? So not like, I don't know, some crypto kitties are taking over the market, right? So it's Yeah. like really professionals who know what they're doing, right? They know the technology very deeply as well, right? And they're trying to apply the methodologies and the know-how they learned in the last couple of years to solve the problems the industry has now, right? So that's our main advantage, right? Where we're also very strong is dealing with compliance and dealing with the regulator, right? Through my role as a consultant and advisor of many of these projects and institutions, we learned a lot, even cross-jurisdictional, right? I think that crypto loans will be a big business in the future, and a lot of companies will pop up and make money. But I think we are one of the ones which will be sustainable and will also survive any regulatory-driven clean-out. Oh, okay. And if you have any, is there any know-how that you have? Can you tell us to the Korean viewers? So my special know-how, I would say, is how to deal and be compliant with anti-money laundering law for cryptocurrencies and digital assets, right? Because there are not many people who really deal with that on an enterprise level. There are some like who work for exchanges, some who apply tools at the banking sector, right? But I designed processes which even like impressed the regulators, right? So which set it a standard in the industry, right? And this is a huge advantage for us, right? Because we can not only deal with the retail market, we can also partner with banks and family offices and taking from them the risk of having crypto exposure from a regulatory side, but also kind of providing like the upside of it, right? Yes, that is amazing. And traditional banks have criteria to judge the soundness, such as capital education ratio or something. And however, the history of Basic compared to other banks is quite short. Yeah. Short history, right? That's, yep. And I think you have some know-how. And how are you planning to make assets then? So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right? So because you found out that the model is quite similar to a bank, which it is, right? And of course, we have like regulations for banks, right? Especially like Basel III and you know, all the AML, FATCA, and so on, to keep the investors and the clients safe, right? So even though for certain kind of business we don't need a banking license now, right? We first of all, we apply all these rules voluntary to our business, right? Second of all, we will not rely only at us as a startup, right? We will separate the LP fund, right? So the loan fund from our core business so that the client money is protected. And also we will deal with major companies such for custody and so on, so that we are like not all risk is on us, right? So we're really doing our best to make it safe. And then at one point, of course, we're going for a banking license. Oh, okay, thank you. Then I'd like to listen to the business model of Basic. Of course, the business model is like also like as a bank, right? That we have like a spread between the money we're taking in and we loan out, right? Yes. We will build in the future new financial products where we also have a margin. And this margin is actually our, our business model, right? So we derive our revenues out of the financial products we apply to the crypto market. Okay. Then how's the Basics token economy built? If you have any details? Yes, of course. So as I mentioned, right, you can use the Basic token to stack up your collateral, right? So this will give you benefits in terms of the interest you have to pay, also like the size of the collateral you need to give. Also, you have the choice, if you have an interest account, we can pay you interest out or partly out in Basic tokens, right? So if you do this, if you choose that, you're getting more interest. And you can also pay back the loan then later in Basic token, right? So this is also incentivized, right? So the token economic model is built around our financial products. So you
don't need to use the token to use our products, Yes. but it's incentivizing it, right? So if you using our token, you have certain advantages, right? Aw. And with that, we have like some mechanic in the background where from which we benefit as an institution, right? Because we want to make our token also liquid, and with that we have then a better way to do trading of our collaterals and things like that, right? So reducing actually the risk, right? And at the same time, we give our users more benefits, right? Okay, now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I'd like to listen to your future plan, and what can we expect from Basic then? So that's also a very good question. So the future plan. So Yes. let's a little bit where we're coming from. So I'm based in Switzerland. So but I am now in Korea, and most of the team members are in Korea. Even though we have advisors all over the world, we are hiring also some people in Switzerland as well, right? We kind of bringing together East and West, but not the US and Asia. We're bringing together Europe and Asia. And this can be a very, very powerful connection, right? So, and if we achieve to build the layer, financial service layer for the crypto industry, and combine it with like the advantages of the East and the advantages of the West, right? Yes. This can be very, very powerful, right? And I'm quite looking forward for the future. of that. Okay, then what about the partnerships? So we have a lot of partnerships, which we will announce soon. But what I can tell is that we have like several partnerships with exchanges where we're partnering on the product side. We have, of course, one or the other law firm who's consulting us about compliance and regulation. But also we signed up already several MOUs with family offices, brokers and asset managers, so that they're going to use our services. And now we are in the process of around setting up 5 letter of intents with mining companies. Okay, then what's the shape of blockchain ecosystem you want to achieve with Basic? So blockchain is digitalizing assets, right? Yes. So it's also called tokenization, right? So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you can tokenize different assets, and this brings certain advantages. And the main advantage is that it's liquid, right? You can trade it, but it doesn't have liquidity. So with Basic, we can collateralize these assets and bring to liquid assets liquidity, right? This is our number one goal, right? So we want to bring additional liquidity in the market, right? And with that, we want to help to make the market more mature, right? And build a new, fair, more transparent layer of infrastructure in the banking industry. Yes, thank you. Okay, let's close the interview. Thank you for coming to our show.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having me. Okay. 네, 지금까지 베이직의 스펜 멀러 CEO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our show.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오늘도 블록체인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더 알찬 소식들 모두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